그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? 저는 제발 사내 연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회사에서 보면요, 사내 연애를 기업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물론 대기업이나 큰 데는 그걸 컨트롤을 못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중소 중견에서 난 강의 요청 많이 받잖아요. 어떤 요청이 가끔 들어오냐면 사내 연애 못하게 바깥에서 연애 잘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이렇게 문의가 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인사 담당자한테 왜 사내 연애를 하면 안 되나요?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물어보면 사내 연애를 했다가 헤어지면 누구 하나는 퇴사하잖아요. 한 명을 채용하는데 회사에서 드는 돈이 꽤 비싸요. 연봉 3,500짜리 하나를 만약에 채용한다 쳐. 그러면 채용 기간, 면접관 투입, 채용 공고, 이력서 체크하면서 이력서에 투입되는 인력, 거기에다가 면접 봐서 3배수로 해서 면접을 한 2번만 봐도 면접관이 몇 명이고 인건비가 얼마예요. 근데 그 인건비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냐면 그 면접을 오는 사람들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5천짜리 3명이야. 그럼 1억 5천이잖아요. 그걸 나누기 365를 한번 해봐. 거기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어쨌든 연봉이 곱하기 7배 이상의 성과가 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일정 기간 동안을 면접에다 투입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면접 하나에 들어가는 투입 자금이 되게 어마어마해요. 회사에서는.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채용을 하고 나면 교육을 하잖아요. 교육 훈련을 하고 OJT라고 해서 업무를 잘할 수 있게 업무 적응을 할 수 있게 바로 옆에서 선배 하나 붙어가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. 그럼 선배 인건비 곱하기 7배, 이 친구의 연봉이 7배,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요, 채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채용의 활동이에요.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성과 내라고 했더니 지들끼리 연애했다가 지들끼리 헤어지고 그 둘 중에 하나가 나가. 그러면 한 명당 채용에 드는 비용이 솔직히 1억이 넘어가요. 그러면 제일 최악이 뭐냐면 직장에 노총각들이 있어요. 노총각들이 저쪽 지방들 가면 여자들이 없으니까 신입사원 막 갓 채용한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계속 대시를 하는 거야. 그런 신입사원들은 노총각 과장이 자꾸 대시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퇴사하고 나가는 거야. 1억 들여서 채용을 했더니 노총각 아저씨 하나가 계속 껄떡대가지고 여자애들이 하도 나가니까 회사에서는 신입사원한테 뭘 가르치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지 마라를 되게 많이 가르치고, 그래서 인사를 안 해요. 요즘에는 신입사원들이 뭐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인사를 안 해요. 그렇게 가르치고,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순환직이라고 하지만 뭐 순환직 좋아요. 순환직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사내 연애 자체를 회사에서는 선호하지는 않아요.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도 순환보직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순환보직인 경우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점이 많은 이런 데들 있잖아요. 이런 데들이 이제 순환보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돌긴 도는데 그래도 결국은 만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순환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내 연애를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. 웬만하면 바깥에서 찾으시라는 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회사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.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일단 동료로서 친해지는 게 첫 번째고, 방법을 좀 솔루션을 알려드리자면, 그 전에 내가 잔소리한 거야. 동료로서 친해졌다면 그러면 순환보직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갔잖아요. 그러면 가고 나서 따로 연락을 해서 밥 한 끼 먹읍시다. 그러면 여자들도 눈치를 채요. 근데 사내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편하게 느끼면서 왜 나랑 밥 한 끼 먹자고 하지? 그리고 일하면서 불편해질까봐도 죄송해요 거절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,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거절하지 못해요. 근데 차라리 보직이 바뀐 다음에 밥 한 끼 먹으십니다 그러면 거절하기도 쉽단 말이에요.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, 이런 식으로 거절하거든요.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진짜 바빠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. 그래서 한 2-3번 정도 뭐 시간 되세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바빠서요? 라고 하면 나 너랑 만날 생각이 없거든? 이라고 거절로 받아들이면 돼요.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나서 상대방에 대한 거절이라는 게 나 너 싫어, 나 너한테 관심 없어, 고백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.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
오면 네, 밥 한 끼 먹어요. 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 거절하기도 되게 애매해요. 밥 먹자고 하는데 일 때문에 만나자고 하나? 약간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직이 순환보직이면 보직이 이제 바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 다음에 연락 한번 해서 제가 그날 갈 일 있는데 그때 밥 한번 먹어요.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방법. 이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고 서로 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워지려고 하면 의도를 이미 알아채고 만날 수 있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사내 연애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업주 입장에서는 회사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정말 조심스럽고 하기 어려운 사내 연애. 회사에서 사내 연애하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. 미안하지만. 왜냐면 일이 관심이 있고 일이 자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성과가 나는 사람들이에요. 일을 좋아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나는 사람들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 생각하느라 누가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이 여자고 저 사람은 괜찮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. 할 틈이 없어. 그냥 여자가 있어도 일 못하면 걔가 싫어. 아무리 예뻐도 일 못하면 걔가 꼴 보기 싫어. 이게 일을 잘하고 성과가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. 근데 일 생각할 시간에 저 여자 생각하고 일 생각할 시간에 여자 쳐다보면서 제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고 있으면 일 잘하는 사람이겠어요.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내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.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사내 연애하는 게 회사의 입장에서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뽑은 사람 내쫓아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일 생각 안 하고 동료를 보면서 여자로 받아들이고 남자로 보는 애들이 그 에너지를 일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럼 성과는 더 날 것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연봉은 오를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렇게 회사에서 연애 생각하고 거기서 작업 걸 생각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회사 내에서 다 한번 관찰 많이 해보세요. 그렇게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.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제가 오늘 사내연애 상담하려고 했는데 말문이 막히네요. 사내연애 하지 말고 그냥 결정사 와라. 왜 엄한 사업하는 회사 가가지고 왜 힘들게 뽑은 직원 작업 걸어가지고 그러니 사내 연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럽다.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. 여자를 보고 싶다 그냥.